예, 예상과 달리 이 더 탐사의 강진구 기자 등등이 구속영장 이렇게 기각이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어, 거의 확률상 이 구속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러면은 구속될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게 맞는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불구속이 돼버리면은 구속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주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어쨌든 강진구 기자랑 가까운 사이가 아니니까 괜찮은데, 내가 여러 명 이제 강진구 기자 가까운 사람한테 구속될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해라 얘기했을 때, 가까운 사람들은 강진구 기자한테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구속 안 되면은 이제 뭔가 오해를 사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좀 판결문이라는 게 뭐 구속영장에는 별로 없고 뭐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 판사 입장에서 야, 너 한동훈 너 진짜 네가 법무장관 정도 되는 놈이 뭐 이렇게까지 하냐, 뭐 약간 좀 이런 느낌이 좀 나요, 이제 보도된 내용만 보면은. 그리고 최근에 역시 한동훈의 끝발이 다 끝났다는 얘기들이 다 돌다 보니까 판사 입장에서 뭐 굳이 뭐 한동훈 같은 놈한테 내가 잘 보일 필요가 있나, 괜히 이 언론인 구속시키면은 나중에 정말 엄청난 이제 자기의 이 명예가 실추되는 수가 있는데, 그래서 총 범죄 혐의를 다 인정해주고, 야,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거 구속할 필요 있냐, 이미 증거도 다 확보가 돼 있고 뭐 범죄 사실 행위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고 있으니까 해석만 달리할 뿐이지,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됐다고 봐요 제가. 한동훈의 끝발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영장이 기각됐다고 저는 보여지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게 사실 오해를 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게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기자들이 직접 못 들어가거든요. 이 비공개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걸 해봤기 때문에 영장 실질심사도 저는 공개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판사가 완전히 그냥 검찰과 유착해서 마음대로 해버리거든요. 그게 제 영장 실질심사 사건이었는데, 지금 이 강진구 기자 건은 이래버리면, 이렇게 보도되면은 그럼 나중에 이제 그러면 이제 재판됐을 때 뭐 혐의를 다툴 사안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뭐 기사를 좀 읽어보면은 범죄 행위를 다 인정한 것 같진 않고 그 사실관계에서만 인정을 했고, 이제 이 자기의 이제 범죄 행위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제는 다르지 않겠냐, 뭐 예를 들면은 보복 범죄를 갖다가 이 영장 청구 사유로 냈는데, 강진구 기자가 미치지 않고서야 보복 범죄를 인정했겠습니까? 그 보복 범죄는 워낙 중범죄여서 그게 인정이 되면은 그거는 구속 사유가 돼버리거든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이제 이 위험한 말입니다. 이것도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얘기는 중형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압수수색 등으로 관련 증거 등이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경력, 주거,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도망할 염려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이건 보호범죄 혐의를 또 영장 실질심사에서 인정은 했는데, 이미 증거가 다 확보가 됐고 뭐 가족관계, 뭐 사회적인 뭐 위치를 봤을 때 도망할 염려가 없다. 그래서 좀 한동훈을 겨냥해서 이런 것까지도 이게 구속영장을 꼭 해야 되겠냐는 법무장관이 좀 그런 메시지 같고요. 이제 강진구 기자는 생중계 행위에 대해서는 방법적 장모를 인정했고, 글쎄요, 나는 오히려 이게 생중계가 왜 범법이죠? 주거침입은 주거침입죄로 범법이 될 수 있겠지만은 생중계가 왜 범법입니까? 생중계 하는 게 언론인이. 근데 이거는 좀 잘못 인정한 것 같고, 같은 방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통해 구속사유의 필요성이 좀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니까 사실 뭐 완전히 이거는 그냥 판사 마음이야, 판사 마음. 저는 그래서 이 영장실질심사도 배심원 제도로 도입하고 다 공개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기회가 있을 때 이걸 좀 바꿔내려고 합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보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은, 어쨌든 강진구 기자가 한동훈 장관의 집에 가서 락을 좀 건드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 경범죄지만 주거침입죄로 범죄가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구속사유가 안 된다 그랬는데, 글쎄 제 사건에서 지금 강진구 기자도 명예훼손으로 지금 영장 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으로 사전 영장을 친다는 거는 정말 극악무도한 짓이거든요. 그 더 탐사의 그 청담동 술자리에 대해서 아직 더 탐사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허위사실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로 재판 간다 그러면은 사실관계를 다퉈야 되고 증인도 신청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언론사의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죄를 갖고 사전 구속시키면은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이고, 제가 그 제1 태블릿 PC 관련해서 JTBC 고소에 의했을 때 제가 바로 명예훼손 사건이었는데 그걸로 저는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법원이. 근데 이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저는 그 23개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저는 한 건도 인정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제 말이 다 맞아. 23건의 범죄 행위 중에서 22건은 JTBC가 오보를 낸 거 우리가 잡아준 거고, 한 건 딱 틀렸는데 그거는 시간대를 한국 시간이냐 그린위치 시간대냐 요거 하나 걸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게 없고 제가 다 맞다는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명예훼손 사건을 가지고 언론인을 사전 구속시켰을 때 이제 나중에 이제 구속시킨 검사하고 판사하고 아마 심각할 겁니다. 이제 거의 법조계 떠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명예훼손 사건 가지고는 구속을 안 했던 건데, 제가 아마 건국 이래 지금 최초예요. 제가 언론인으로. 그리고 OECD에서도 뭐 사우디나 뭐 터키 빼놓고 최초고, 그런 짓거리를 윤석열 중앙지검장 때 한 거예요. 저한테. 물론 문재인 정권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도저히 사실관계에서는 내 말이 맞으니까 이걸로는 안 되니까 명예훼손하고 아무 관계없는 제가 이렇게 했던 손석희 조작부도 및 초과주택 구입자금 잠깐, 요게 뭐냐, 손석희 집에서 이 시위를 한 건데, 잘 보세요. 여기에는 지금 이 나와 있진 않은데, 자, 저는 이쪽에 있죠. 이쪽에 떨어져 있었고, 저 이제 시위 참여자들이 이제 반대편에 있을 겁니다. 이 반대편에 한 100여 명 왔어요. 손석희 집하고 거의 한 50m 떨어진 데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당하게 집회 신고를 했기 때문에 경찰이 한 200명 왔어요. 그리고 집회 장소도 경찰이 지정해 준 데서 했고, 경찰과 다 합의한 상태에서 협의를 해가지면서 집회를 했기 때문에 이 집회를 끝나고도 저희는 손석희 집 앞에 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지정해 준 데서만 집회를 하고 해산했을 뿐이에요. 정확히 법적으로. 그래서 손석희 집 앞에 모인 것은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주거침입죄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가 아닌 이 행위를 갖고 제 구속사유에 손석희 집에서 집회했다는 걸로 집어넣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집시법 위반으로 건 것도 아니고 주거침입죄도 아니고 그냥 합법적인 집회를 했는데 이걸로 구속사유로 집어넣는데, 더 웃긴 거는 저는 이 집회를 2017년 2월 18일 날 했습니다. 2017년 2월 18일이. 제 구속영장 언제 나왔냐? 2018년 5월 24일 날 나왔어요. 1년 전에 했던 집회 같고 현재의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이 구속사유로 이용한 거고, 저는 이 집회 이후로 손석희 집에 간 적이 없어요. 아까 강진구 기자처럼 그 사람은 어떤 한동훈 장관 집에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앞으로 더 안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 안 된다 그랬는데, 저는 이 1년 전에 집회한 다음에 손석희 집에 간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지금 강진구 기자하고 제 건을 보더라도 제게 훨씬 더 야만적이고 이 아주 그냥 무법천지인 그런 식으로 해결한 겁니다, 윤석열이. 거기서 잘 보면은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보수인사 200여 명을 감옥에 집어넣을 때는 사실은 문재인 정권의 힘에 의존했던 게 있어요. 문재인 정권은 초기에 지지율이 70% 80% 나오면서 법원도 대법원장을 문재인이 직접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한동훈이 무차별 조작날조 수사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 정권이 힘을 보탰기 때문에 가능했지, 지금은 오히려 한동훈이 지금 무슨 독재 폭행 문제도 지금 법원에서 깨지고
이렇게 난리쳐가지고 보복범죄까지 뒤집어 씌워가지고 난리친 강진구 이 영장도 지금 못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한동훈의 검찰 권력, 사법 권력의 끝발은 오히려 문재인 때도 막강했지 이자들이 대통령 법무부 장관 됐을 때 오히려 문재인 때보다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윤석열 한동훈의 정치보복 수사에 문재인은 상당한 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이었으면은 지금이었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태블릿 조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한동훈이 꼼짝 못하잖아요. 영장은커녕 항의 전화할 엄두도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